사실상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동부권에서도 수도권발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여수 낭만포차 등도 확진자의 방문지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부 입구에 다 모여들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가족, 친척 간의 전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친지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도내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와 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 황전면과 광양 다안면도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입니다. 시나 아니면 또 수도원공사 쪽에서 이 성실을 좀 해주셨으면. 하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전남 동부권에서 어제와 오늘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방문했거나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선이 광범위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 많아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온 순천 5번째 확진자 A씨. 이틀 뒤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지난 17일 가족과 함께 광양 옥룡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순천시 조례동의 한 내과를 찾은 A씨는 결국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녀간 병원과 직접 접촉자의 가족이 다니는 순천의 한 중학교는 긴급하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과평에서 고흥군 도양읍의 친정집을 방문한 가평 24번째 확진자 B씨의 동선은 더 복잡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B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순천에서 내려 여수 향일암을 방문한 뒤 고흥의 식당과 카페에 들렀습니다. 다음 날 나로도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쑥섬을 관광했고 그날 저녁 여수 낭만포차도 찾았습니다. 여수시는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이 우려되는 접촉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주말 여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광양제철소로 교육을 받으러 왔던 광양 2번째 확진자는 본가인 화순과 광양을 오가는 동안 자동차를 이용해 관내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들 새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지역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관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입구에 다 모여들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내려오지, 여기도 내려오지. 각 지역에서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보건당국은 지역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진 신고로 역학조사에 동참하고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권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순복음교회 교인과 접촉했던 50대 주민이 확진되면서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진도군의 마을. 마을 지인인 1, 2번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만 270여 명에 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직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간접 접촉자까지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곡성, 광양과 순천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곡성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과 3살 아들이 익산의 가족집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전남 23번인 중학생 확진자 이후 2번째 미성년자로 3살 확진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실내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모든 도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외출을 삼가고 외지 방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종사자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는 적발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유보했지만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PC방이나 예식장 등 생활 속 고위험 시설 방문을 삼가는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잇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친지 방문 등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49번째 확진자는 경기 포천에서 확진자인 여동생과 접촉했습니다. 전남 47번째 확진자와 48번째 확진자는 전북 익산에서 가족을 만난 뒤 감염됐습니다. 영광의 60대 여성은 대구에서 확진자인 여동생과 접촉한 뒤 전남의 4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전남의 확진자 7명은 서울과 제주, 대구, 전북 등 타 지역을 방문했고 4명은 가족을 만난 뒤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으로 코로나19가 조용하게 퍼지는 것을 지극히 일상적인 가족과의 만남이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것도 이제 가급적 자제하도록.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격리되기 전까지의 일상도 가족 친지와의 만남과 외부 모임 등 활발한 외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익숙한 일상이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무증상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타 지역으로 오가는 평범했던 일상을 당분간 포기하지 않으면 당연시 여겨지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오랫동안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광양 지역 곳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이 남성이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양읍과 중마동 일대 카페와 식당 등을 방문했으며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공개된 동선과 겹치는 주민들의 경우 보건소 상담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경찰관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목사와 신도, 일반인 등 108명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와 여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인원 가운데 3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거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전남 동부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광양읍이 37.7도, 순천 황전이 36.3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는 지금까지 94명의 온열 질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인 22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 수준에 머물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남 지역 두 번째 수소차 충전소가 여수 국가산단에 준공돼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 수소차 충전소는 시간당 5대의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수소차 100대에 대해 한 대당 3,7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라남도도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2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폐사한 여수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루이 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수부는 약 2주간 전국 수족관의 돌고래 서식 환경을 점검하고 돌고래 방류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수족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전남 동부 지역 내 읍면동도 빠르면 다음 주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공시설 복구가 우선이어서 수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피해 원인을 두고서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양시 다안면 일원. 인근 진월면과 함께 공공시설 피해액만 60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피해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쯤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면 복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수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시설 복구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특별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나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 선지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규모를 따져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점 역시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댐 수위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며 관계기관의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권역에 피해본 지역의 시군 의회가 지금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대응 지침에 따라 방류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환경부의 원인 조사 역시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조처가 적절했는지.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가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피해 현장의 막막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거흥군 남양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도로가 일부 통제돼 혼잡을 빚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대학교는 2학기 등록을 마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학생들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공표한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이를 위해 사업비를 조정해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유자와 김이 내년 초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판매 대행업체와 상품 컨설팅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김 등 5개 가공식품을 입점시켜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내년까지 아마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100만 상당의 지역 농수산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화 특화마을을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에 설화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하고 도깨비, 도자기 등을 테마로 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는 고흥읍 포동마을과 두원면 운곡마을을 설화 특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설화 특화마을에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이야기 벽화거리, 마을 홍보관 등이 조성되면 설화의 메카 고흥이라는 새로운 지역 이미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1인 1책 쓰기 사업을 통해 도서 출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인 1책 쓰기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경험담을 엮은 14권과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로 8권을 출간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출판된 책은 순천 시립도서관에 비치되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미래 자서전 쓰기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 황전면 수해 현장의 특별재난지역 포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순천 황전면 일대를 구례 광양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